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본 컨셉이고, 레그레션을 하는데, 이제 실험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로, 피팅을 할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버 피팅. 한국말로는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딥러닝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교시 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고3 학생들한테 20개 문제집 줘놓고 실컷 풀게 하고 딸딸 암기를 하든 이해를 못해도 딸딸 암기를 하겠죠. 그 문제 내서 문제 내주면 암기력 좋은 사람들은 100점 맞겠죠. 그게 과적합이에요. 응용해서 다른 문제 딱 내주면 못 풉니다. 예. 근데 과적합 결과 가지고 우와 멋지다 정말 잘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레귤라리제이션.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크게 오버피팅 그리고 레귤라리제이션 이 두 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볼까요? 자, 중요한 것만 한번 실습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봅시다. 요거 아까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포인트 데이터 10개 만들었고 노이즈 임의로 노이즈 이 정도 줬고 이 정도 줬고 그리고 네, 리니어 알지브라 공식으로 구했어요.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했고, 요거는 아까 전에 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런 리니어 데이터죠. 런 리니어 데이터로 한 것도 매 마찬가지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A 매트릭스죠. 자, 했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런 리니어 데이터로 모델 피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가 이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 공식에다가 넣어서 풀면 뭡니까? 세타 0, 세타 1, 세타 2를 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 햇은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 더하기 세타 2의 x의 스퀘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2차원이잖아요. 자, 2차원인데 2차원 모델인데 얼마든지 여기다가 난 좀 더 할 거야. 세타 3, x3 3차원 모델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난 좀 더 하겠다. 세타 4, x4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세타 9, 아니, 세타 9, x9까지. 예, 예. 이렇게 고차원 모델에다가 이 10개 데이터를 피팅을 해가지고 하겠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식을 세타 0부터 세타 9까지 요 공식으로부터 얻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황색.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이건 실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고찰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예, 원, 투 요거죠. 네, 요 데이터인데 데이터 먼저 10개 데이터는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그려졌고요. 네, 요거는 1차죠. 네, 1차. 1차로 했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은 잘 나온다. 그리고 이걸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고, 이제 2차. 2차는 A 매트릭스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나오고, 예. 세타 0에서 세타 2까지 잘 나온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왠지 또 안 될 것 같은 느낌?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9차죠? 9차? 2차. 예, 9차입니다. 9차. 9차로 했더니만, 9차로 했더니만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피팅된 방정식이 10개의 실험 데이터를 전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에러는 뭐죠? 에러는 0이죠. 에러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0이기 때문에 이 피팅된 모델은 정말 높은 신뢰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프리딕션을 하면 실제는 하면 여기 뭐한 1 정도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뭐 11 이렇게 나오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오버피팅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오버피팅이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의 대표적인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됩니다. 볼까요? 네. 보면 1디그리, 1차 일 때는 이렇게 직선, 2차일 때는 이렇게, 3차일 때는 네, 이렇게, 5차일 때는 이 정도. 근데 9차가 되니까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어. 자, 9차일 때는 이 실험 데이터 근처에서는 에러가 상당히 낮은데, 이 실험 데이터가 아닌 어떤, 어, 근처 부분에서 에러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높게 나온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요거는 이제 RSS, Residual Sum of Square인데 그겁니다. 아까 에러 값, 뭡니까? Y hat 빼기 실제 Y에 스퀘어 한 거에 서메이션 I는 서메이션 I. 자, 요게 RSS죠. 그렇죠? 음. Residual Sum of Square. 요게 이그젝틀리 같으면은 0이 되겠죠? 지금 이거죠. 예, 거의 0이 됐죠. 예, 9차일 때는 0이 됐죠. 1차일 때는 좀 에러 값이 크고 뭐 2차는 왜 0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예. 자, 9차 0이 됐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느냐. 자,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리치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고차원이라는 얘기죠. 모델을 피팅하고자 하는 모델을 고차원으로 만들면 고차원으로 만든다는 건 리치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거든요. 리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풋 데이터에서는 거의 에러가 0인데 그 근처에서는 매우 높은 에러가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낮은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매우 높아지더라. 자, 요 그림은 딥러닝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초록색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에러. 아까 RSS입니다. 예,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도 하고 RSS. 디그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러 값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뭐 이런 데이터일 수 있겠죠. 뭐 이런 데이터, 사이사이의 데이터. 예,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정도 오더일 때는 어느 정도 에러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다가 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이 그러니까 오더가 좀 더 과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는 에러 값이 더 증가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런 값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에서도 에폭이라고 하는데 이터러티브하게 옵티미제이션 시키다가 이 두 그래프를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플러팅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테스트의 에러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면 여기서 얼리 스탑 시켜버리는 테크닉도 있습니다. 테크니컬리. 네. 무조건 딥러닝도 학습을 오래 시킨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오버피팅 안 되게.